새엄마라서 얼마나 편한데요? 조금만 차갑게 굴면 눈치 보면서 더 잘해주잖아요. 호구예요, 호구. 뭐라고 했니? 내가 널 딸처럼 대했는데 그게 내 속마음이었구나. 여러분, 20년 동안 키운 새엄마를 가지고 논다며 조롱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시아버지 재산 때문에 조금만 더 참아야 해라고 말하는 장면을, 제 아들이 이 장면을 봤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한미옥이라고 해요. 올해 64입니다. 20년 전에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10살 된 아들을 맡게 됐어요. 그 아이 이름은 재욱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저려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재욱이가 아니라 제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첫 만남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 느낌을 무시한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재욱이는 어린 나이에 친엄마를 잃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아이였어요. 그때 재욱이를 처음 봤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키는 작았지만 어깨를 꼿꼿이 펴고 있는 모습이 마치 세상에 맞서는 것 같았어요.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어딘가 서늘하고 경계심으로 가득했죠. 제가 처음 재우가 밥 먹자 하고 다가갔을 때 그 아이가 제 얼굴을 잠깐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아이 입장에선 당연하지. 낯선 여자가 엄마라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바로 마음을 열겠어. 그렇게 이해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많이 서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매일 밤마다 아이가 잘 자나 확인하고 시험 기간에는 늦게까지 불 켜둔 방 앞에서 조용히 간식거리를 놓아뒀어요. 감기에 걸려서 고열로 끙끙 앓을 때는 두 밤을 꼬박 간호했죠. 이마에 수건 올려주면서 재우가 조금만 참자. 금방 나을 거야. 속삭이던 제 마음은 친엄마 그것 이상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재욱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불렀던 날이었어요. 그때는 재혼한 지 2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재욱이가 학교에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쳐서 왔어요. 피가 나고 있는 무릎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 재욱아, 어떻게 다쳤어? 하면서 급히 약상자를 가져왔어요. 소독약을 발라주는데 아팠는지 재욱이가 아야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하면서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해주고 반창고를 붙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재욱이가 작은 목소리로 고마워요. 엄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아세요? 2년 동안 기다렸던 그 한마디를 드디어 들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컥 쏟아져서 재욱이를 꼭 안아줬어요. 재욱아, 엄마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아프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오너라. 그렇게 20년을 키웠어요. 중학교 때 반항기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 공부 스트레스로 힘들어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늘 재욱이 곁에서 든든한 엄마가 되어줬어요. 대학 입학할 때 재욱이가 써준 편지. 엄마,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 효도할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웠구나. 시간이 흘러 재욱이가 30이 넘어 드디어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재욱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저 결혼하려고요.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첫 만남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재욱이가 가영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가영이가 문 앞에서부터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재욱 씨와 만나고 있는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는 선물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하면서 고급 한과를 가져왔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이제부터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앞으로 친딸처럼 모셔드릴게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말이 그때는 진심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끼게 된 건 그 이후부터였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패백은 간단히 하면 안 될까요? 요즘은 형식적으로만 해요. 20년 동안 기다린 첫 며느리의 패백을 간단히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조금 상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혼주 한복을 고를 때도 이상했어요. 어머니, 어머님이 입으실 한복은 제가 고를게요. 어머님 취향이랑 요즘 트렌드랑 좀 안 맞으실 것 같아서요. 제 취향을 무시하는 말이었어요.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에 하객들이 많아서요. 예식장은 친정집이랑 가까운 곳으로 정할게요. 그리고 제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요즘 엄청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신혼부부도 많이 살고 도와주실 수 있죠.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하고 저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분위기를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라는 식이었죠. 그래서 저도 결혼식 준비하는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많이 신경 쓰며 다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마치고 피로연잘이었어요. 친척, 지인들에게 인사를 다 드리고 식사를 하려는데 가영이가 친구들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사도 할 겸 가까이 가려는데 언니들, 나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을 너무 많이 해. 패백도 전통 방식으로 하자고 하고 웨딩드레스도 자기가 고른 걸로 입으라고 하고 저는 간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가영이가 원하는 대로 대부분 맞춰졌는데 친구들한테는 제가 간섭쟁이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내가 오히려 요즘 젊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결혼 후 첫 추석이었어요. 저는 3일 동안 정성껏 준비했어요. 재욱이가 결혼 후 보내는 첫 명절이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었거든요. 갈비찜, 겉절이, 생선구이, 각종 나물, 전. 정말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재욱이네 오면 음식도 싸서 보내주려고 많은 양을 했어요. 그런데 가영이가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이 나물 좀 짜네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해요. 어머니, 이전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건강에 안 좋아요. 어머니, 갈비찜도 좀 달아요. 설탕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트집을 잡더라고요. 20년 넘게 요리해온 제가 간 조절을 못할 리는 없는데 괜히 트집 잡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결혼 후 첫 명절인데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내가 요새 입맛이 변했나 봐.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쓰마. 왜 그래, 맛만 좋은데. 재욱이가 제가 무안할까봐 맛있다며 음식도 싸달라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싸주려고 많이 했다는 저의 말에 가영이가 말했어요. 이거 가져가도 다 못 먹고 버려. 어머니 안 싸주셔도 돼요.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는 가영이한테 저는 할 말이 없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영이는 내가 불편한가 봐. 에이, 신경 쓰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뭐. 남편의 말에 그런가 싶으면서도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부엌에서 가영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지금 시댁인데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음식도 옛날 방식이고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저것 시키고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지? 아니, 나물도 짜고 전도 기름져서 먹을 수가 없어. 그냥 입에 맞는 척만 하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새엄마라서 그런지 과하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새엄마라 과하게 잘해준다고, 부담스럽다고, 20년 동안 재욱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모든 보람과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연히 들으셨다면 당장 들어가서 따져 물으셨을까요? 아니면 참으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돌이켜보면 왜 그땐 그렇게까지 참고만 있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 생일날이었어요. 가영이가 선물을 줬는데 뜯어보니 화장품 세트였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 이거 요즘 인기 있는 거라고 해서 골랐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한 달밖에 안 남았고 포장도 살짝 뜯어진 흔적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격표 자국이 남아있는데 그 위에 할인 스티커 자국까지 있었어요. 재욱이가 가영아, 이거 유통기한이 하니까 아, 그래요. 몰랐네요. 괜찮지 않아요. 어차피 금방 쓰실 거잖아요. 하더라고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시어머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가영이가 친정엄마 생일 선물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는 200만 원짜리 가방을 아낌없이 사주면서 시어머니인 저한테는 할인마트에서 집어온 화장품 세트 한 박스. 그게 제 자리였던 거죠. 제 가치가 고작 그 정도였던 겁니다. 그렇다고 생일 선물로 명품 가방을 안 사줬다고 따질 수도, 시어머니가 웃음냐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재욱이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가장 컸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 무의식 중에 나는 재욱이의 새엄마니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더 위축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이 좀 아프다고 했더니 어머니, 운동을 안 하셔서 그래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다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세요. 친정엄마도 어머니 나이인데 매일 운동해요. 그래서 훨씬 건강하세요. 어머니도 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나이 들수록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나중에 누구 고생시키시려고 그렇게 몸 관리도 안 하세요. 마치 제가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아픈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작은 갈등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가영이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또 기분 나빠할까봐 뭔가 제안하기도 부담스러워지고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가영이는 저랑 있을 때랑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 너무 다른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친척들 모임에 갔는데 가영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제가 뭐 좀 갖다 드릴까요? 어머니 하면서 저를 챙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친엄마 같으세요. 정말 잘해주시고 따뜻하시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라며 감동적인 연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며느리 정말 잘 만났다. 저런 며느리 어디서 구하니? 하면서 부러워했어요. 겉으론 저를 친엄마라 부르며 따뜻하게 말하는 듯 했지만 그건 모두 가면이었습니다. 웃고 있어야 했지만 속은 까맣게 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인들과 백화점에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러 카페에 들어왔는데
가영이가 친구들과 있는 모습을 봤어요. 미호가 저기 네 며느리 아니야? 지인이 먼저 알아보고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인들과 그 카페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알세요? 인사라도 하려고 가까이 가려는데 친구들에게 가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새엄마라서 얼마나 편한데 친엄마였으면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겠어? 눈치 보고 다 해주니까 진짜 편해. 정말? 그럼 완전 편하겠네. 응, 진짜 편해. 친엄마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새엄마니까 눈치 보면서 조심스럽게 대하잖아. 내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해. 그냥 사람들 앞에서만 잘하는 척하면 돼. 어차피 혈육도 아닌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렇게 카페를 나와서 저는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 모든 게 허무하고 이 집에서 내 위치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너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가영이가 이 집에 오기 전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어쩌죠?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같이 있던 지인들도 들었을까요? 저는 그 뒤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으면 소가리를 했습니다. 제가 기운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니 남편이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재욱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왜? 아빠가 많이 걱정하셔서 전화하셨어요. 별일 없어. 바쁜데 괜히 신경 쓰게 했구나. 미안해. 별 말씀을요. 내 처는 잘 있지. 그럼요. 안 그래도 가영이가 엄마 걱정 많이 했어요. 정말일까요? 거짓말일 거예요. 그 뒤로도 가영이는 제게 전화 한 번을 안 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너무 괘씸해서 가영이에게 질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몇 달을 더 버티면서 살았는데 사실 그 무렵부터 재욱이와 가영이 사이가 뭔가 이상했어요. 재욱이가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재욱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엄마. 그냥 회사 일로 좀 피곤해서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다른 일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영이와 함께 올 때면 재욱이가 가영이한테 너무 차갑게 대하더라고요. 가영이가 오빠 이거 어때? 하면서 말을 걸어도 응 하고 대충 대답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하기도 했어요. 가영이도 그런 재욱이 때문에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요즘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하고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재욱이는 아니야 하면서 넘어갔지만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욱이가 혼자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갑자기 왜 그래? 그동안 엄마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것 같아서요. 가영이랑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재욱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이상했어요. 재욱아, 무슨 소리야? 너 바쁜 거 엄마가 다 이해해. 괜히 그런 생각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제가 정말 부족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그런데 정작 제가 걱정되는 건 재욱이와 가영이 사이였어요. 재욱아, 그런 것보다 너 요즘 가영이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해? 엄마가 봐도 가영이가 속상해하는 것 같던데. 그냥 별일 아니에요. 별일이 아니긴. 신혼인데 왜 그래? 가영이랑 무슨 문제라도 있니? 엄마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너희가 잘 지내야 내 마음이 편해. 가영이도 좋은 아이잖아. 조금만 더 잘해줘라. 그때 재욱이 표정이 정말 복잡해 보였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노력해 볼게요.
그래,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야. 가영이도 처음 시집살이인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니. 내가 더 감싸주고 이해해줘야지. 재욱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재욱이가 절 보며 말했어요. 엄마는 처음 나 봤을 때 어땠어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결혼해보니까 둘이 맞추는 것도 힘든데 엄마는 나까지 있었잖아요. 많이 힘들었겠다 싶어서요. 아니야, 전혀 힘들지 않았어. 오히려 아빠랑 안 좋을 때마다 재욱이 네 생각이 더 많이 났는걸. 재욱아, 그런 생각하지 마. 엄마 속상해.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 후로도 재욱이는 가영이한테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가영이 역시 달라졌어요. 그런 재욱이 때문에 더 위축되어 보였고 저한테도 조심스럽게 대했죠. 어머니, 요즘 재욱 오빠가 저한테 좀 차가운 것 같은데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이고, 가영아. 재욱이가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나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렇게 가영이를 위로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욱이가 왜 그러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며칠 뒤 재욱이가 처갓집이랑 같이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상하다 싶었지만 사돈들을 오랜만에 보는지라 반갑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했죠. 식사 자리는 처음엔 평온했습니다. 부족한 우리 딸이지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돈. 아유, 우리 며느리가 참 살갑지요. 하며 서로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욱이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순간 식탁 위가 조용해지면서 모두의 시선이 재욱이에게 쏠렸습니다. 사돈 내외와 저희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하는 표정이었고 가영이 역시 영문을 몰라 눈빛이 흔들리더군요. 그 짧은 정적을 가른 건 재욱이의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냥 웃고 떠들면서 끝내면 좋았겠지만 제가 더는 혼자 안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다 같이 계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욱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슨 동영상을 틀어줬습니다. 뭔가에서 유심히 보니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가영이의 것이었어요. 나 요즘 새어머니 가지고 노는 재미에 산다니까. 진짜 웃겨. 새엄마라고 눈치 보면서 다 해주려고 하는 거. 내가 조금만 차갑게 대해도 자기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해.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뭐 시어머니가 권한 있어. 새엄마잖아. 어차피 상속은 혈육한테 가는 거고 그 집에서 찬밥 신세일걸.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더 점수 따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확실히 내 손에 들어오거든. 결국 중요한 건 아버지 마음이지. 새엄마 눈치는 볼 필요도 없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때 가영이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오해예요. 하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선 더는 말을 잇지 못했고 친정부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창피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더군요. 이런 망신이, 아이고 사돈, 아닐 거예요. 이런 영상을 어디서 아닐 겁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 짓눌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재욱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가영이의 본심입니다.
제가 출장 갔을 때 강아지가 보고 싶어서 홈캠에 들어갔는데 찍힌 장면이에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영아, 그게 내 마음이었니? 내가 한 말이 맞아?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남편의 말에 가영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친정부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말 죄송합니다만 되뇌었고 저는 차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가영이는 저와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재욱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용서? 20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한 거야. 어머니를 가지고 놀았다고 했지. 그걸 어떻게 용서해? 재욱 오빠, 정말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가서 그런 말을 한 거야. 어머니를 정말 좋아해.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재욱이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친엄마처럼 생각한다고. 그럼 친엄마한테도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김가영, 내가 사람 잘 못 본 거야. 날 낳아준 엄마보다 더 사랑하는 게 누군지 알아. 지금까지 키워주신 여기 계신 엄마라고. 단지 새어머니란 이유로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을 무시하고 우롱해?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재욱이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쌓인 저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재욱이 앞에 가서 말했어요. 재욱아, 그만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더 이상 화내지 마. 하지만 재욱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서류도 작성해 왔어요. 김가영, 도장만 찍으면 돼. 그 뒤로 이혼 과정에서도 가영이는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재욱이한테 문자를 보내고 심지어 직장까지 찾아가기도 했어요. 오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줘. 제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재욱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당신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 거야. 가영이는 심지어 저한테도 직접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가영아, 넌 다른 사람들 앞에선 좋은 며느리인 척하면서 나를 우롱했지. 나 참 많이 참았어. 재욱이가 행복해하니까 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재욱이가 알게 된 이상 나도 이젠 안 되겠다. 어머님, 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가영아, 기회는 많았어. 너는 그 많던 기회를 스스로 버렸어. 그렇게 재욱이와 가영이는 이혼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혼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나만 아니었으면 우리 재욱이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재욱이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니었어도 가영이는 원래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단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태도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제가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재우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너는 정말 잘해줬어. 그 뒤로 재욱이는 자주 전화도 하고, 더 자주 집에 왔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하며 챙겨줬어요. 이 아이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이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서 재욱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소개해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가영이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만나고 있어요. 어머니께 상처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재욱이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만난 아가씨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이름이 지은이라고 하는데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와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재욱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그리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했어요. 어머니, 혹시 요리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재욱 오빠가 어머님 김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는 재욱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재욱이가 깜짝 여행을 계획해서 저와 남편을 제주도로 보내줬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편히 쉬다 오세요. 하면서 항공료부터 숙소까지 다 예약해줬어요. 재우가,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돈 아까워.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릴 정도로 능력돼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지은이도 꼭 가시라고 했어요. 제주도에서 남편과 단둘이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데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여보, 재욱이를 잘 키워줘서 고마워.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 편만 들고 미안해. 다 지난 일인걸요. 그리고 20년 전에 우리가 재혼했을 때만 해도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비록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애틋하고 소중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지금도 재욱이를 키운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13살 어린 아이였던 재욱이가 이제는 제게 든든한 아들이 되어줬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관계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요. 이 영상이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